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최근 애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애착이 부족해질까봐 고민하는 부모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애착이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부모들 중에는 내 아이에게 애착이 부족해질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애착, 어떻게 하면 생기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애착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과는 달라서 잘 모르는 내용을 한번 들었다고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때문에 제대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착에 대한 이야기는 애착만으로 따로 떼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실제로도 육아의 여러 항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몇 번 반복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착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애착 형성 방법 중에서 쉽고 편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애착 형성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애착은 아기와 부모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기가 부모를 따르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십니다. 실제로도 애착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애착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착은 아이만 부모를 향해서 애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 역시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만들어져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애착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애착은 저절로 생깁니다. 교양 있는 보통의 부모가 보통의 아이를 키우면서 적당한 배려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 애착은 저절로 생깁니다. 정상적인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애착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살면 애착은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애착의 유형,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불안 회피형 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애착의 발달 단계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별로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애착이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부모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아이에게 좋은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애착을 예전의 부모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애착이 뭔지를 몰랐을 뿐 아니라 아기에게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애착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애착은 중요하지만 부모가 애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애착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애착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신생아 시기에 24시간 모두 동실하면서 하루 종일 엄마 품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배 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기저귀 젖으면 갈아줘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 힘들 때 따뜻한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 맡고 따뜻한 엄마의 보살핌으로 위안을 얻게 해주고요. 힘들 때 안아주고 울면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가 잘 돌봐주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아기에게 주는 것, 이게 애착 형성의 기본이고 만 3세까지 제대로 된 애착이 형성되면 아이들은 이 세상이 더불어 살만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애착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만으로 바람직한 애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애착이 제대로 그리고 저절로 생기려면 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가정에서는 부모 중심으로 살고요. 부모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아기는 이런 행복한 가정의 팀에 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가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아기 위주로 살게 되면 아기는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디 낄 틈이 없게 되고요. 그럼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 부모를 따라하게 되면 쉬운데 그 어려운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면 아기도 고달플 겁니다. 더불어 거기에 제대로 된 가정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정된 애착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권위 있고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가정의 규칙이 있고 아이에게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데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일정하고 아이를 대하는 부모가 일관성 있는 것도 아이가 안정된 애착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애착은 단순하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과 이웃과의 바람직한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착은 정말 중요한데 조화와 균형도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기에게 바람직한 애착 형성을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정말 힘들어질 수 있고요. 부모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애착 형성 그 자체가 아니고 가족이 아이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일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기는 스스로 애착 형성을 잘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과 조화 있고 균형 있게 애착도 잘 발달하게 됩니다. 애착은 바람직한 가정의 일상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애착을 꼭 집어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 스스로 만드는 애착, 이게 진짜 애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육아도 쉽고 재밌어집니다. 물론 애착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라면 제대로 된 애착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이걸 믿어줘야 합니다. 애착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애착을 구걸하는 수준으로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해주면서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매달리는 부모도 보는데 그럼 안정적인 애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구걸 애착이 생길 겁니다. 애착을 구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부모가 일상의 육아로 아이를 키우면 애착은 당연히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애착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치료를 하려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육아 친화적인 일상으로 복원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애착이란 것을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람직한 육아 친화적 일상이면 육아에 관한 애착이든 뭐든 다 오케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통 육아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별한 육아를 공부한 적이 없고 애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도 아이를 잘 키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부모들도 이런 방식으로 쉽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착에 대한 연구를 보고 정상 아이를 키우는데 그대로 적용하려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정말 무리입니다. 아이는 가정과 이웃이 어울리면서 크는 것인데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런 광범위한 분야까지 다 포괄해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보통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별 애착 형성을 위한 팁, 이런 거는 함부로 따라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자신이 스스로 애착을 형성하는데 애착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애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사랑과 절제, 성취와 좌절처럼 다른 정서적인 발달과의 조화 역시 중요합니다. 애착을 공부해서 아이 발달에 맞춰서 애착을 만들어내는 시도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보통의 부모들이 공부해서 이걸 시도하게 되면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과 균형과 조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육아, 행복한 육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많이 공부한 부모들 중에는 내 아이가 불안정 애착이 되지 않을까 미리 고민하면서 안정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쉬운 애착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기질에 따른 애착,
이런 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틀만 확고하다면 아이의 기질에 상관없이 애착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내 아이에게 애착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민해서 특별한 것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알아야만 애착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 있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절로 되는 것을 일부러 힘들게 공부해서 내 아이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 맞죠? 애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아이에게 맞춰서 어렵게 육아를 하게 되면요, 아이 한 명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내 인생 즐길 시간이 부족하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부모가 내 인생 즐길 시간이 부족해지고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애착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도 역시 중요합니다.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겁내서 보통 아이들에게 애착에 문제가 생길까봐 애착하면서 부모가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이 생각하는 애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부모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애착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는 가족에 대한 애착, 다시 말하면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쉽고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애착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애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가족 내부에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신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에게 붙고,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있을 시간이 적게 되면 아빠는 부모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과의 애착이 생기면 이런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면 애착은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키우면 당연히 내 아이에게 애착이 생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키우세요. 그리고 내가 키우면 아이는 당연히 나를 따를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당연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애착에 대한 특별한 공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육아 친화적인 일상만 있으면 애착뿐 아니라 육아의 모든 것이 다 쉽게 될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아무리 억지로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도 애착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조화롭고 균형 있는 애착이 형성되기는 힘들 것이란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